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최후의 일전. 가부키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였지만 여하튼 페인의 친구임이 분명한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집을 떠난 일행은 서둘러서 가부키의 집을 향해 달렸다. 마침 애아빠도 해외 출장 중이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집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좀 어려울 거고, 만에 하나 그들에게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알려진다고 해도 함부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남의 이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들 마음대로 두 사람을 겁주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 엄마의 말을 들으며 가부키는 으쓱대며 한마디 끼어들었다. 옆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쵸, 아저씨? 가부키는 앞쪽 조수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그에게 동의를 구하듯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는 굵고 짧게 답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고개만 끄덕하고 말았을 그가 당연하지 않게 당연하다는 말을 했다. 강 변호사는 생각했다. 이 양반 그새 좀 변했네. 가부키네 집에 도착한 후 아이들은 이 예상치 못한 단체 여행 같은 분위기가 좋았는지 한껏 들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았고, 그는 현관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수문장처럼 버티고 있었다. 조용히 마주 앉은 강 변호사와 소년의 엄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할 얘기를 드디어 시작했다. 바라시는 소망이 뭐예요? 강 변호사가 물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듯 차분한 목소리로 소년의 엄마가 말했다.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만 있으면 되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다른 더 중요한 게 뭐 있나요? 10년 가까이 혼자 살면서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도 그리워했지만 구태여 찾아 나서지 않은 이유는 혹시 아이는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불쑥 내가 나타나서 혼란이라도 일으킬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만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기만 해도 좋겠다는 마음에 만에 하나 아이의 기억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작은 흔적이라도 일깨우려고 핫초코라는 간판을 단 카페에 붕어빵 가게까지 억지로 열어놓고 혹시라도 아이가 우연히 볼까 마냥 기다렸던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고 보니 저분께는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근 10년 동안 단 한마디 묻지도 않고 아무 불평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었으니, 게다가 덕분에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고, 사람의 일이란 참. 강 변호사는 수문장 쪽을 슬쩍 쳐다봤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기적처럼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저 기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오랜 동안 아이가 그토록 그리움을 견뎌내려 애쓰며 지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즉 아이를 찾아 나서지 않은 것이 후회되기도 했고요. 물론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무조건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었어요. 아이를 길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낳았다고 반드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잠깐씩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만일 나 혼자 아이를 길렀어도 이만큼 기를 수 있었을까? 아이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늘 그리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학대를 받거나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았고, 적어도 일상생활에서는 번듯하게 잘 대접을 받고 자란 것이 보였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만큼 돌보고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 참 선량하구나. 강 변호사는 힘이 되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꿈속에서 보내는 듯 행복했지만 결국 헤어질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매일 헤어져야만 하는 그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번 헤어지는 그 순간마다 아이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보다 저를 흐뭇하게 했어요. 아쉬움을 가라앉히고 애써 웃음 띤 얼굴로 내일 또 올게 엄마 이러면서 씩씩하게 돌아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의젓하고 믿음직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일 그 순간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이별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믿음 같은 것이 자연스레 떠올랐어요. 희한하죠? 아이가 집에 가지 않고 저와 살겠다고 울며 불며 떼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매일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 않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는 지난 세월 저에 대해 그리워하면서 마냥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과 내가 처한 상황을 잘 깨닫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엄마보다 더 어른스러워요. 이런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에 아이와 함께 깊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정해지겠지요. 그녀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얘기를 마무리했다. 다음날 모자와 강 변호사 모녀 그리고 이제 수문장에서 호위무사로 임무를 변경한 이렇게 5명은 함께 유전자 검사 전문기관을 찾아갔다. 소년의 법률적인 친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검사를 받았다. 둘 사이의 모자 관계를 증명하는 과학적인 근거자료 하나를 확보한 셈이었다. 검사를 마친 후 강 변호사는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갔고 모자와 가부키 그리고 호위무사는 영화관으로 맛집으로 신나게 돌아다녔다. 그동안 카페는 고시원 청년이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붕어빵 판매대에는 이런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당분간 쉽니다. 불행히도 저 앞 차도에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당분간 쉬지도 않고 여전히 법을 어기며 도시 질서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모두들 다시 가부키네 집에 모였고 단체 여행 둘째 날의 저녁을 맞았다. 소년과 엄마 그리고 가부키는 함께 이런저런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고 강 변호사는 좀 더 생각할 게 있다며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호위무사는 다시 수문장이 되어 그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머리를 쥐어짰다. 해야 할 일의 윤곽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 그러나 아직 정면으로 싸우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저쪽의 다음수가 잘 보이지 않았다. 상대는 힘있는 정치인이야. 무슨 암수를 쓸지 몰라. 단 한 방에 깨끗이 해결하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어. 지금 들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싸우기 쉽지 않아. 뭐 좋은 수가 없을까? 강 변호사는 일단 그쪽의 연락을 기다리는 전술을 택했다. 먼저 보자고 한 쪽에서 카드를 내밀 것이고 그 카드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어차피 이쪽은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쉬울 게 없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의외로 상대는 성질이 급했다. 마음이 급했는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바로 귀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장 만나자고 했다. 강 변호사는 흔쾌히 승낙했다. 마침 기다리던 채였어. 무슨 소리를 할지 들어보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수문장이 호위무사로 따라 나서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호위무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꼭 한번 봐야겠다고 전에 없이 고집을 부렸다. 맞아. 당연히 누군지 보고 싶겠지.
강 변호사는 동행하기로 했다. 호텔 커피숍 한 구석 후미진 자리에 귀부인이 앉아 있었다. 강 변호사는 천천히 걸어가서 그 맞은편에 앉았다.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호위무사는 잠시 후 다른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근처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귀부인이 앙칼진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 변호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몰라서 묻는 겁니까? 모르겠는데요. 이 밤중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러내셨으면 그쪽에서 먼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순서 아닌가요? 다짜고짜 이렇게 종주먹을 들이대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실망이네요. 강 변호사의 너스레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귀부인은 강 변호사를 잠시 노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남의 아이를 허락도 없이 데리고 갔으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걸 말하란 말이에요. 언성이 조금 높아졌다. 제가 댁의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요? 부모 허락 없이? 그렇다면 그건 미성년자 유괴라는 말인데 내가 댁의 아이를 유괴했다고 주장하시는 중인가요? 지금 하신 말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않고 대응하는 강 변호사의 모습은 이제 느긋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 숨을 좀 고른 귀부인은 애써 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 어디 있는지부터 말해요. 강 변호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귀부인을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모른다 이거지? 그럼 그 여자는 어디 있는지 말해요. 그 여자요? 누구?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누구긴 누구야? 애 생모, 아니 자기가 생모라고 우기는 그 여자 말이지. 다시 귀부인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아, 생모. 그런데 자제분 생모는 왜 찾으시나요? 자제분하고 만나게 해주시려고요? 강 변호사의 이 말에 귀부인이 눈을 치켜 떴다. 뭐? 강 변호사가 약간의 미소까지 띠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러셨군요. 자제분이 생모와 만날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군요. 어쩐지. 과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처럼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공개 입양을 일찌감치 솔선수범하신 중진 정치인 부부답게 역시 뭔가 다르시네요. 대단하세요. 부군께서 이번에 당 원내대표 출마하신다면서요? 잘 되시기 바랄게요. 귀부인은 이 갑작스러운 찬사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생모는 무슨 생모? 생모라고 우기는 그 이상한 여자랬지. 얼토당토하는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그 미친 여자 어디 있는지 말해. 좋게 말할 때 순순히 들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야. 경찰 고위층에 전화 한 통만 넣으면 이틀이면 찾고도 남어.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알아? 공연이 소란스러워지면 아이만 상처 입을까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기나 해?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지만 빨리 그 여자 내 앞에 데려오는 게 신상에 좋을걸? 막무가내였다. 왜 자꾸 그분을 만나려고 하시지요? 왜는 왜야? 그 이상한 여자가 아이에게 자기가 생모라고 우기면서 자꾸 접근하니까 두 번 다시는 그런 황당한 짓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 주려고 그러는 거지. 몰라서 물어?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그분이 혹시 아이의 생부에 관해서 언급이라도 할까봐 입막음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요? 귀부인의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오히려 되받아쳤다. 역시 정치인을 뒤에서 조정하는 인물다웠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 아들이 입양기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입양된 아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아. 생부가 누군지 내가 상관했으면 10년 전에 했지 뭐하러 지금 이 난리를 피워? 당신 변호사라면서 그따위 정신 나간 소리 계속 할 거야? 변호사면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변호사 노릇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게 해줄까? 거침없이 공격을 내뱉었다. 이 정도면 협상의 여지가 없겠는데. 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제분의 생모가 아니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확실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 왜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냐고. 당신도 그런 여자 도와줘봐야 남는 거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여자 이리 데려와. 내가 다시는 우리 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단단히 혼을 낼 테니까. 완전히 힘으로 밀어붙일 기세였다. 강 변호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때 커피숍 안으로 호위무사가 들어왔다. 그는 안쪽 끝 테이블에 있는 강 변호사를 발견했다. 적당한 거리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려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강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있는 귀부인을 발견했다. 저 여자구나. 상대가 모르게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앉을 자리를 찾았다. 자리에 앉은 호위무사는 문득 그 귀부인이 낯이 조금 익다고 생각했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떠올려 보았지만 바로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귀부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딱 하루야. 당신이 변호사라면 알아들어야지. 내가 이 정도로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거야. 그 여자가 우리한테 덤벼봐야 못 이기는 거 알지? 내일 이 시간에 이리로 그 여자 데려와. 내 분명히 말하는데 마지막 통보야. 최후 통첩을 내뱉은 귀부인은 벌떡 일어나서 쿵쿵 성난 발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앉아있는 강 변호사 맞은편 자리로 옮겨 앉았다. 변호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날 밤 강 변호사와 소년의 엄마는 오랜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서로 확인했다. 거의 새벽 3시에 이르러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의 표정은 아주 차분하고 평화로웠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해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